안녕하세요. 알뜰살뜰 PS입니다. 예, 오늘은 그 바코드 프린트를 사용하는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IPL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바코드 프린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바코드 프린터 프로그래밍 언어죠. IPL, 인터맥 프린터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네, IPL은 인터맥, 구 인터맥, 현재는 허니웰로 바뀌었죠. 허니웰 사에서 제작한 라벨 및 바코드 프린터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라벨 레이아웃 양식 정의 및 바코드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 인쇄 명령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요. 템플릿 기반 구조로 제작되어서 분류 및 생산 라인의 고속 일괄 출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 자원을 최소화한다고 하고요. IPL 이외에 뭐 오토센스, 핑거프린터, Z심, DPL 등이 있는데요. 바코드 프린터를 제어하는 언어 중에서요. 그 중에서 Z심이랑 IPL이 가장 유명한 양대 산맥의 바코드 프린터용 제어 언어가 되겠습니다. IPL의 핵심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선 양식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IPL 프로그램 언어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초고속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경량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ERP나 WMS의 연동이 용이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라벨 연속 출력 속도가 빠르다는 또 장점이 있겠고요. 또 명령어 구분 체계를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제어 문자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드 번호, XY축 좌표, 회전각 등을 세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데이터 바인딩을 하고요. 프린터를 제어 및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뭐 이런 뭐 자동 물류 창고나 자동화 장비 그런 자동화 라인에서 그런 바코드를 프린트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코드 프린터 언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IPL과 ZPL을 한번 구분을 하게 되면요. 제조사는 IPL은 허니웰, ZPL은 제브라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체계는 우리 ZPL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IPL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스키 언어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리 사전에 포맷이나 양식 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사 프린터에도 쉽게 호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타사 프린터에도 쉽게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ERP나 WMS 등과도 쉽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IPL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바코드 프린트를 사게 되면은 이런 전용 프로그램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바코드 프린터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바코드를 디자인하고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하이퍼 터미널이나 PLC 등을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면은 하이퍼 터미널이나 PLC에서 일로 명령을 주게 되고 이 명령을 받아서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용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고 2중, 3중으로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IPL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이퍼 터미널이나 PLC에서 직접 이런 아스키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로 이런 라벨을 디자인하고 생성하고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IPL은 이 필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 필드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휴먼 리드 에이블 필드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문자나 텍스트, 숫자로 된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코드 필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코드를 이제 프린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바코드 필드
바코드를 찍어내는 이 필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밑에 인터프레티브라고 해서 이 바코드 밑에 설명문을 추가할 수 있는 필드가 있게 됩니다. 대표 문자는 휴먼 리드에이블은 H, 바코드는 B, 인터프레티브는 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바코드 내 선을 담당하는 필드인 라인 필드가 있고요. 대표 문자는 L, 그 다음에 이런 검은색 박스를 표시하는 이 박스 필드가 되게 됩니다. 대표 문자는 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캐릭터라고 해서 UDC, 우리가 원하는 그림, 사진 파일 넣거나 원하는 폰트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UDC, 유저 디파인 캐릭터 필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필드 휴먼 리드에이블 줄여서 HR 필드, 대표 문자는 H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나 숫자, 데이터 등을 표시한 영역이 되겠죠. 또한 이런 필드들은 각각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대로 이 세부 항목들을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더 라인을 긋는 파라미터 B, 폰트 타입을 선택을 하는 파라미터 C, 우리가 필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선택을 하는 D, 그 다음에 필드의 방향, 회전을 담당하는 F,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 피치 사이즈를 선택하는 G, 그 다음에 헤이스, 높이 H,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K, 그 다음에 이 필드의 첫 시작점, 위치를 표시하는 O, 그 다음에 이런 필드에 들어있는 숫자나 문자의 방향, 노테이션을 나타내는 R, 그 다음에 이런 필드의 넓이를 나타내는 W가 있게 됩니다. 바코드도 동일한 이런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코드 C는 바코드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는 게 좀 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I는 인터프레티브 필드의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프레티브 필드는 마찬가지로 이런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필드가 되겠습니다. 라인 필드는 요게 간단하게 네 가지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F, L, O, W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말 그대로 박스는 이 검은색 박스를 그리는 필드가 되겠죠. 이것도 5가지의 이런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으로 각 필드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는 필드 오리진이라고 해서 그 각 필드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0부터 19,999까지 이런 좌표 형식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 좌표 값에는 도트 단위로 좌표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1mm는 16도트가 되겠는데요. 각자에 맞는 프린터나 라벨 용지에 맞는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시작점을 도트 단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가 있습니다. 필드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필드의 그런 회전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F0은 기본값이 되겠고요. F1은 F1별로 90, 2는 180, 3은 270도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H는 헤이스, 높이, 각 프린터별로, 라벨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가 있고요. 맞춰서 높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W는 위드스, 넓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터 라벨 용지에 맞춰서 넓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 공통 파라미터는 아닌데 우리가 바코드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C죠. C 이런 신텍스 C 뒤에
숫자 넣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코드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번은 코드 39, 1은 코드 93, 3은 코드 2나 5, 5는 코드 11, 6은 코드 128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코드를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만약 바코드를 사용하면은 코드 128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QR 코드. 요즘에는 이 바코드보다 QR 코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QR 코드는 C18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QR 코드로 인쇄가 되게 됩니다. 또 QR 코드는 이루는 이 세부 파라미터들을 보면은 QR 모델, 그다음에 에러 레벨, 그다음에 마크 넘버 등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 디포트 값은 EM8로 이렇게 기본 디포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파라미터 중에서 HR 필드에서는 폰트 C, 사이즈, 폰트 사이즈 K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폰트는 여러 가지 폰트가 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외의 폰트를 사용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사전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폰트들을 다운로드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IPL의 주요 신텍스, 우리가 명령어 문법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대소문자를 반드시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개의 구분 시작은 무조건 STX로 시작을 해서 종료는 ETX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STX, ETX 사이에 원하는 값을 넣으면은 한 개의 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파라미터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파라미터를 구분하게 되고요. 파라미터 내에 또 서브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이 콤마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파라미터 뒤에 숫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숫자는 HR 필드로 시작되는 경우는 0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필드로 시작하는 경우는 1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바코드 필드와 인터프레티브 필드의 번호는 동일 번호로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CRLF로 그런 행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오타가 있는데요. 행입니다. 행.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 모드와 프린트 모드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 프로그램 모드에서 라벨을 디자인하고 프린트 모드에서 라벨에 데이터를 넣게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모드에서 공백은 또 금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바코드 필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프레티브 데이터를 STX, ESC, LF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요 필드 번호로 STX, ESC 필드 번호, LF 데이터, ETX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IPL의 기본 플로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선은 어드밴스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어드밴스 모드에서 우리가 바코드를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모드가 되겠는데요. 이거 말고 에뮬레이션 모드라고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드밴스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코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 진입 후에 그 다음에 기존 포맷을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또 신규 포맷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규 생성한 거에 맞춘 각각의 필드들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휴먼 리드에이블, 바코드, 라인 등등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필드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생성을 한 다음에 포맷을 저장하고 프로그램 모드 종료, 이제 프린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규 생성된 포맷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과정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존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삭제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삭제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각 필드,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필드에 맞는 신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는 이 플로우를 따라서 우리 IPL 기본 문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간단하게 왈츠 PLC 260817하고 이 밑에 바코드를 생성하는 요 IPL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 바코드를 생성하는 이 IPL 구문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 STX, ESC, C, ETX를 해서 요 구문으로 해서 어드밴스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후에 프로그램 모드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 구문에 의해서 프로그램 모드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맷을 삭제를 하고 신규 포맷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1번 포맷을 삭제를 하고 1번 포맷을 새로 생성하겠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각 필드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요런 H라고 해서 휴먼 리드에이블 필드를 생성을 하게 됐고요. HR 필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0번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파라미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5380, 200으로 되어 있죠. 380 도트 200 도트 지점을 첫 시작 점을 하겠다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3 우리가 270도 로테이션을 하겠다. 그 다음에 C25 25번 폰트를 사용을 하겠다 하게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H40 높이 40 넓이 40 K14 문자 크기 14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0란 말은 나중에 데이터 프린터 모드로 진입을 한 후에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D3이면은 이 세미콜론으로 나눠서 뒤에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보다는 D0를 넣어서 나중에 프린터 모드로 진입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D0로 했습니다. 30일 그런 최대 문자의 그런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31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휴먼 리드에이블 0번 필드는요. 두 번째로 요 9, 이 9 필드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9 필드도 마찬가지로 280에 230 위치에 9 필드를 구성하겠다. 270도 회전하고 길이는 550도트로 하겠다. 더블 넓이는 5로 하고요. 9 필드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코드 필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바코드는 2라는 숫자를 매겼고요. B 200 도트 다시 340 도트의 위치에 바코드를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C0 00 바코드 타입을 0번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0번 타입이 뭐였죠? 0번 타입이 보면 코드 39로 선택을 한 거죠. 코드 39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0도 회전, 높이 120, 넓이 3, IO, IL 인터프레티브 필드를 사용하겠다라고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터 보드로 진입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겠다. 그다음 최대 35자까지 넣을 수 있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레티브 필드도 마찬가지로 i2라고 되어 있죠. 이 바코드 번호와 동일하게 i2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높이 1, 넓이 4, 문자 크기 7, 20번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 이게 기존 이제 이 디자인 필드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는 포맷 저장 및 프린터 모드로 진입, STX-R, 세미콜론, ETX 이 구문이 되겠죠. 이 구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포맷을 저장하고 프로그램 모드를 종료를 하고 프린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생성 포맷에 접근을 하는 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STX, ESC, 새로 신규 포맷을 한 E1로 E1 ETX 1번 포맷에 접근하겠다 하고 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포맷으로 접근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한번 쭉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stx cancel etx라는 구문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이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stx와 etx 사이에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터프레티브 바코드를 설명하는 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테스트로 했습니다. 구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stx, etx라는 이 구문을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걸 합쳐놓은 게 되는데요.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직접 프린터에 요 라벨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하이퍼 터미널을 사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터미널을 출력을 하고요. 프린터에 IP와 포트 번호를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접속을 해주시면 접속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요 구문을 직접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샘플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원하는 구문 넣고, 오늘 날짜를 넣고, 여기 프로젝트 번호를 넣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에 맞는 이 QR도 같이 이런 디자인으로 하는 최종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에서는 이제 요 날짜도 계속 바꿔가면서 프린트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 번호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 값을 나타내는 요 구문은 IPL 구문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하이퍼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바코드가 프린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바코드가 프린트 됐고요. 이제 이 구분을 PLC에서 어떻게 바코드 프린트로 전송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출력한 바코드 라벨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PLC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